안녕하세요, 눈카TV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외건이죠. 정통 외건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차예요. 길이는 아주 잘 빠졌죠. 4m 78, 중형 SUV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C60을 딱 납작하게 눌러 놓은 차. 높이는 전고 1m 50이 살짝 안 돼요. 1m 49 정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는 차는 2022년형이에요. 지금 2022년형을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미 V60 크로스컨트리의 2023년형이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약을 하시면은 2023년형을 받지 않으실까. 그리고 또 약간의 단점이 있죠. 추가적인 금액을 살짝 더 넣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차의 금액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에서 조금 더 빠지는 5,960만 원, 40만 원이 빠지죠. 그 6천만 원대의 중형급 볼보, 안전의 볼보, 오디오가 너무 좋은 볼보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V60 크로스컨트리입니다. 굉장히 넓게 빠지고 타이어는 19인치 4륜 구동이고요. 전륜을 기반으로 달리기 때문에 세단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볼보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저렇게 세로형 커다란 리어 램프를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많죠. 뒷차들, 특히 높은 덤프 트럭들도 위쪽까지 브레이크 등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을 생각하고 사고가 그만큼 제로, 사망사고 제로에 항상 도전하는 볼보입니다. V60이 있고요. 뒤쪽에는 레터링이 아주 단정하고 이쁩니다. B5 엔진이고요. B5 엔진은 2.0 가솔린 모델 싱글 터보입니다. 250마력, 한 35토크 이 정도로 파워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그렇다고 아주 파워풀하고 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단정하고 필요할 때는 쑥쑥 달리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성능도 아주 괜찮아서 가족들의 레저, 주중에는 출퇴근 이런 용도로 손색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하우징도 이렇게 오프로드를 생각해서 플라스틱으로 넣었고요. 만에 하나 깨지거나 어떤 손상이 있으면 잘 바꿀 수 있도록, 저렴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모두 바닥면에는 저렇게 검정 플라스틱을 다 처리를 했어요. 오프로드라는 이런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뒷부분에 루프렉이 아주 이뻐요. 완전히 반짝거리는 실버도 아니면서 이렇게 위쪽에는 밝은 실버로 컬러를 잘 맞춰놨습니다. C필러 뒤쪽도 길게 빼놓고 벨트 라인은 살짝 올라가서 날렵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2022년식에서 기본 모델 있고 고급형 모델. 이 차는 고급형 모델입니다. 프로라는 모델이고요. 2022년형 이렇게 뒷자리를 보시면 역시 트렁크는 널찍한 편이고, 골프백이 가로로 빡, 양쪽 홈이 끝부분은 홈이 파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잘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이제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잡아 빼는 방식, 볼보의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홈을 잡아당기면 철컥하고 양쪽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쪽을 내리면은 평탄하게 유지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밀어서 올리면 위에 가로바도 사라지고, 그래서 아주 넓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차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딱 보시면 괜찮은 편이에요. 꽤 넓은 편. 그리고 볼보의 특징이 또 시트나 다른 이런 부분들이 다 얇게 되어 있는 거죠. 암 레스트도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고, 굉장히 넓게 4인 가족이 아주 충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 없이 열선 시트만 양쪽으로 있습니다. 정통에 이렇게 헤드레스트는 얇고 부드럽고 나파 가죽이죠. 나파 가죽으로 아주 부드럽고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핸들 있고, 원래 볼보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많이 타는 모델이기 때문에 열선, 그 다음에 히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고 강화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더울 때도 통풍 시트도 아주 시원하고 에어컨도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용성을 중시했어요. 아래쪽에도 음료컵 넣을 수 있고, 왼쪽도 여기에 손잡이에 바닥을 막아놔서 이쪽에다가 핸드폰이나 뭐 잡다한 소품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을 때는 잘들 아시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또 최고의 볼보 하면은 바워스현 윌킨스, 오디오 때문에 이 차를 산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바워스현 윌킨스 위쪽에도 상단 부분에도 저렇게 트위터, 고음 내는 트위터, 그 다음에 중음, 저음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다른 바워스현 윌킨스보다 훨씬 더 사운드 조절이 쉽고, 그 다음에 다만 지금 아직 2022년형인데 다른 S90,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시면 S90 보시면은 T맵 들어가 있고, 누구 음성인식 들어가 있고, 플로우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2023년식에는 그런 T맵과 플로우도 들어가고 크리스탈 기어봉도 2023년에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도 6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입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가성비 면에서 괜찮은 편이죠. 6천만 원대에서 이 정도 급의 어떤 기능적인, 그 다음에 출퇴근용, 비즈니스용으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차는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외건 타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네시스 V70 슈팅 브레이크도 새로 나왔죠. BMW도 있고, 벤츠에는 에스테이트라는 모델도 있고, 아래는 지금 탈 때부터 딱 타보니까 한 다른 차 일반 세단보다 한 6, 7cm 정도가 높거든요. 차고 자체가. 그러니까 한 21cm 정도 돼요. 대략 따지면. 그러니까 21cm 정도 되니까 탈 때부터 뭔가 시트가 딱 7cm 높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대신 또 위에 올라가면은 지붕도, 위에 헤드룸도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외관에서 볼 때 아래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짓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납작한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시트 아래 어딘가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엉덩이가 약간 볼록 튀어나온 이런 기분, 바닥면이 이런 정도가 이제 실내 구성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출발할 때 하고 한 시속 5, 60, 6, 70 요 정도까지 해서 싹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악셀로 따지면 악셀 한 1cm 정도 딱 밟는 순간 있죠. 그때 쑥 차를 한번 밀어주는, 굉장히 부드럽게, 요런 부분이 이번에 타니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과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진짜 뭐 별로, 파워로 따지면 13마력 요 정도를 내주는 작은 48V 배터리일 뿐인데 이게 뭐 별 큰 의미가 있나? 풀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타보니까 이 탄력주행, 타력주행 요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저속쯤에서 쑥 첫 번째 페달을 싹 밟는 그 순간에 마치 전기차의 미세한 초창기 출발 이런 느낌들이 싹 주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하게 나가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속성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약간 소음이 좀 있긴 한데 쑥 뭐 이 정도 250마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 토크는 한 35 정도, 브레이크 성능도 뭐 이 정도면은 브레이크도 아주 괜찮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풍절음도 아니고 바닥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약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6천만원 아래로 꽉 억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뭐 이중 접합률이 이런 것들이 없고, 기본적으로 볼보의 이제 기본형 탄탄한 그 기본기만 갖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달리기 성능은 괜찮고 부드럽고,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속적으로 노면하고 이렇게 마찰하는 타이어 마찰이 살살 올라오는 이런 기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이제 볼보는 뭐 예테보리홀, 바우스 앤 윌키스 우리 오디오 시스템이 워낙 좋잖아요. 싹 틀어놓고 싹 달리면은 뭐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레저, 캠핑 뭐 이런 데는 또 최고죠. 뒷자리를 쫙 열면은 거의 평탄하게 되고, 물론 높이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짐도 상당히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력주행은 옛날에 왜 이걸 몰랐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타력주행이 너무 좋아요. 한번 쑥 밟고 악셀에서 발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부드럽게 쑥 밀려나가는, 마치 전기차처럼. 정말 부드럽게 넉넉한 힘으로 계속 잘 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연비가 9.9,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달려주면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신나게 달리면은 8.7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살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트렁크 쪽하고 러기지 어떤 가림막이 없잖아요. 이게 외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쪽에서 올라오는 약간 이런 소음 진동들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같이 합쳐서 약간 소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좀 단점이라고 꼽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주행 모드가 기어봉 아래에서 이렇게 빨래판식으로 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서 주행 모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풀렸어요. 제가 계속 에코로 뒀거든요. 근데 다시 놓으니까 다시 컴포트로 돌아갔고, 주행 모드로 다시 하면 이렇게 에코로 다시 눌러줘야 돼요. 탈 때마다 눌러갖고 속을 들어가서 2번 더 누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기는 확실히 불편하죠. 주행 모드라는 게 계속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평상시 모드로 계속 놓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에코 쪽으로 계속 놓고 달리거든요. 좀 기능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약간 부족한 이런 기능도 좀 보입니다. 너무 재밌게 잘 탔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